지지삼합 중에서 사유축 삼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학습한 연후에 그 가수 아이유가 보면은 사유 반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삼합은 아니지만 그 사주도 어쨌거나 삼합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 사주를 통해서 아주 쉽게 이 삼합에 대한 개념을 파악한 연후에 실제 응용하는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수 아이유의 사주인데요. 이거를 좀 보기 전에, 자,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유축 삼합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보면 유가 있죠. 이게 서방인데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는 무조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묘진, 여기가 이제 사가 되겠죠. 이 사화가 유금하고 합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사화는 유금과 합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핵심은 열매에 있는 거예요, 열매. 열매가 뭐냐면요. 우리가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서 열매는 전부 돈이고 물질입니다. 여기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과 물질이 되죠. 지금은 돈이 이제 명예도 되는 세상이니까. 돈과 명예와 물질이 이 유금에 다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화에서 이 사 중에 경금이 처음으로 열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처음으로 띠는 게 4월입니다. 여기 사가 있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 이파라고 하는 여름의 계절에서 열매가 우리가 여름에 이 사달에 뱀달에 나무를 보게 되면 열매가 이렇게 자그맣게 형태를 띄어요. 아주 미세하게. 그게 사 중에 경금입니다. 이게 점점 물질화되면서 유금에 가서 완성된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과일입니다. 과일. 과실. 자연에서는 과일이고 과실 같은 게 전부 유금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 연후에 축토에 가서 이제 마감을 하죠.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토에서 마감, 클로즈를 한다는 얘기는 금의 역할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금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 인부터 해가지고 목의 동방목귀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설명하자면 뭐 또 한도 끝도 없고 시간도 뭐 1시간 정도는 해야 겨우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들의 학습 목표는 대략적 개념을 계절을 통해서 빨리 잡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 4월이라고 하는 뱀달에 태어난 아이유는 바로 왜 태어났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과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금으로 합을 들어가죠. 이 유금이 그렇게 좋은 글자인 겁니다. 이 추신수 선수도 보면 정유일주가 있다는 얘기죠. 아마 정미월의 정유일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금을 내 일지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아이유는 바로 삶의 방향이 열매를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주다, 소위 사회에서 좀 이렇게 한가닥 하려면 삶의 방향성이 단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좀 간단하고 단순하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뭐 이제 오행 구족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화라고 하는 이 빛, 태양의 에너지가 유금을 보고 이제 유중에 경금이 있지 않습니까? 경금이 과일이니까요. 이런 과일을 익혀주는 열매에게 빛과 열을 전달시켜주는 빛과 열의 전달자. 이게 바로 아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이유. 그러니까 사주가 좋죠. 근데 이 사주에서 결정적인 키워드는 뭐냐? 가장 좋은 키워드는 바로 이 개수에 있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에 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사가 있는데 여름입니다. 여름에 이렇게 보면 열기가 많죠.
정화, 정화 두 개, 사화, 사화. 이게 엄청난 지금 열이 있는 거예요. 열정. 빛과 열의 에너지가 강력한 겁니다. 이렇게 쫙 하고 분산이 돼야만이 유금이 이 괄이라고 하는 과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두 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많은 과실들이 이 열기를 쭉쭉 빨아먹습니다. 기가 막히게 먹어요. 이 흡수력은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열기가 강할 때 이 열기를 더욱더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은 뭐냐? 개수라는 얘기입니다. 개수. 임수가 아니에요. 임수가 있으면 사주가 꽝이 돼버려요. 개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는 하늘에서 이 여름에 가랑비 같은 거를 이렇게 뿌려주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여름에 여우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태양이 있고 막 열이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아주 그냥 때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화가 뭐 4월을 만나든 5월을 만나든 미월을 만나든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아니면 신월이라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좋은 사주입니다. 이제 제가 누누이 뭐 하도 예제를 많이 드니까 이런 사주도 괜찮은 사주예요. 이게 그 지금 정의당 그 유호정 국회의원의 사주잖아요. 정화가 신월을 만났다는 것만 해도 이게 사주가 절반 이상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주가 좋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사화까지 있죠. 더 좋죠. 정사로 있으면. 이걸 무슨 뭐 고란사인이 이상한 쪽으로 통변하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유의 사주가 좋은 것은 제가 딱 봤을 때 사주가 약간 좀 위태위태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역시 개수, 거기에 유금, 거기에 을목까지 있습니다. 시의 을이라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 화가 자칫 허화가 될 수 있습니다. 허화. 빈 불꽃이 될 수 있는데 을이 있게 되면 이게 을목이 계속 이거를 열기를 계속 공급시켜 주는 겁니다. 사화한테. 곧 화의 근거지가 있다는 얘기죠. 화의 근거지도 있죠. 이 많은 화들이 유금 열매를 기가 막히게 또 잘 키워줍니다. 거기에 개수까지 있습니다. 아, 너무 좋죠. 근데 대운마저 그냥 오미 신유술로 가니까 이렇게 이때가 이제 기룬이죠. 뭐 금이 오니까 열매가 그냥 이따 막히게 좀 커진 겁니다. 27세 이후에 폭발적으로 발전한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초년에 일찍 발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주의 좀 단점은 뭐냐면, 이 정화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화가 두 개라는 얘기는 여기는 아버지 궁이거든요. 부친궁.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가족사가 있을 것 같아요. 가족에 뭔가 부친하고 일찍 뭐 떨어져 지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부모가 여기 보니까 또 뭔가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사유가 두 번 합을 들어가죠. 이렇게 사화가 모친궁인데 모친궁이 유금하고 합을 들어가고 연재 유금과 또 합을 들어간다. 사화가 열매를 키우러 연지와 일지로 나간다 궁이. 이거는 벌써 부모가 이거 보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별 아니면 이별이에요. 사별 아니면 이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거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것은 뭐 이렇게 유금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강력한 화기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키우려면 경금이 있어야 되죠. 경금이. 아니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월지에 병화가 있는데 이 병화를 연간의 정화가 이렇게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인덕. 이게 인덕이 있을 확률이 크다. 두 번째, 본인 혼자 스스로 크지는 못한다.
누군가에게 조언이 들어가야 돼요. 조언과 협력. 이게 사회공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반드시 IU를 서포트해주는 그 누군가 월간의 정화가 정사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유추 해석이고요. 사주는 여하튼 이 사유합은 결실의 합이요, 재물을 만들어내는 합이다. 지금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